당신이 항상 주변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탐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1984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샘 리차드 교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 체제를 연구하며 독재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퍼즐을 푸는 것 같았고 그는 매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에 몰두하던 중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 군사정부였습니다. 탐정 활동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거 흥미롭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운 좋게도 리처드 교수에게는 서울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료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과 그의 아내는 리차드 교수가 한국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즐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차분하고 겸손했으며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마치 행복의 비법이 있는 것 같았고 리차드 교수는 그 비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리차드 교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 중 하나는 한국 친구들이 함께 나누는 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맛본 적 없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맛은 대담하고 흥미진진했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모험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한국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음식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마치 바쁜 벌처럼 이 프로젝트에서 저 프로젝트에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한국을 공부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씨앗을 심은 것 같았고 언젠가는 그 씨앗이 큰 열매로 자라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리차드 교수는 멀리서 한국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마치 원석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세계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리처드 교수는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갑자기 기술,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국으로 부상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었고 경제는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교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K-팝,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전 세계에 마법을 걸어 모두가 그 매력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음악과 이야기, 스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계속 커져만 가는 파도와도 같았고 리차드 교수는 그 파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의 세계로 더 깊이 뛰어들어 무엇이 한국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다시 탐정이 되어 단서를 찾고 조각을 맞춰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10대 청소년부터 중동의 조부모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한국 문화에는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와도 같았죠. 아랍 무슬림과 같은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진 문화권의 사람들은 한국 예능이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국 땅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린 친구를 찾은 것 같았죠. 반면 북미와 서유럽 등 보다 현대적인 문화권의 사람들은 한국 콘텐츠가 음란물과 과도한 개인 상승의 함정을 피하는 방식에 끌렸습니다. 공동체적 가치가 약화된 세계에서 한국 문화는 신선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오염된 도시에서 한 줄기 신선한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 문화가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 사이의 춤과도 같았고 한국은 그 춤을 잘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문화유산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와
최첨단 아이디어와 기술과 결합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마치 익숙한 재료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마스터 셰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한류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한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파급 효과가 계속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는 미국 전역의 도시에 한식당이 생겨나고 K-팝이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점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새롭게 떠오른 쿨키즈가 된 것처럼 모두가 한국의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교수는 한류가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연의 힘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문화와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는지 보았습니다. 마치 분단된 세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마법의 묘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교수는 한류의 이야기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밝은 미래를 알리는 희망의 메신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류의 새로운 층위를 계속 발견해 나갔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길 때마다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의 패션, 음식, 심지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한국이 세계적인 트렌드 세터가 된 것 같았고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교수는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되면서 직면한 도전도 보았습니다. 그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며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듯 글로벌 시장의 요구와 자신에 충실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한국의 성공 비결은 압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한국을 다른 문화권과 차별화하고 전 세계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초능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존심과 과시를 찬양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미래를 내다보며 한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류는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여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가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중시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더욱 연결되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교수는 한국 문화의 마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발견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끝없는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한류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고 한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궁금해했습니다. 리차드 교수에게 한류 연구는 단순한 직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은 열정이었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것 같았고 그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그의 일부가 되었고 그는 한국의 비밀을 밝혀내는 모든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사무실에 앉아 한국에 관한 책과 논문으로 둘러싸인 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고 탐험을 멈추지 않고 한국 문화의 마법을 듣는 모든 이들과 나누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샘 리차드 교수와 한류의 발견 이야기는 호기심의 힘과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에 대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마음과 생각을 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쁨과 영감,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무엇을 믿든 우리는 모두 문화의 힘과 스토리텔링의 마법으로 영원히 연결된 같은 인류 가족의 일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리차드 교수는 한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국 문화가 수년 동안 걸어온 놀라운 여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더 크고 강력한 이웃 국가들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전 세계를 강타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마치 약자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았고, 리처드 교수는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류의 뿌리를 추적하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역사와 대중문화에서 단서들을 모아나갔습니다. 그는 한류의 씨앗이 한국전쟁의 여파로 수십 년 전에 심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시기를 거치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번영하는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치 불사조가 잿더미에서 솟아오르듯 국민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문화적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자제품부터 미용제품까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세계 곳곳에 작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 번성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자신의 재능을 전 세계와 나누고 싶어하는 새로운 세대의 한국 예술가와 연예인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젊은 탐험가처럼 자기 발견과 자기 표현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한류의 첫 번째 스타 중 한 명은 한국의 전통 음악과 현대 힙합 및 록을 혼합한 가수 서태지였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 것처럼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한류에 불을 붙인 불꽃과도 같았고 곧 다른 아티스트와 그룹들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해외,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연가와 대장금 같은 드라마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으며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스토리텔링의 마법 공식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류가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음악계를 강타한 방탄소년단이라는 작은 밴드에 대해 처음 들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전 세계에 울려 퍼진 붐처럼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K-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한 젊은이들이 모인 한류의 궁극적인 홍보대사였습니다. 그들은 재능 있고 근면하며 겸손했고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치 그들이 한국의 얼굴이 되어 조국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류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리처드 교수는 한류가 사람들의 삶에 깊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서 위안과 영감을 얻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열정을 발견한 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한류가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하나가 된 글로벌 커뮤니티, 일종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교수는 한류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도전과 논란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연예인에 대한 업계의 대우, 편협한 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 일부 한국 미디어의 때때로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한 비판을 들었습니다. 마치 한류가 한국 사회의 아름다움과 결점을 모두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교수는 한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을 실험하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경계를 허물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 문화가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화 간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았고 우리 모두가 같은 인류의 일원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사무실에 앉아
한류의 놀라운 여정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을 둘러보며 경외감과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사의 길이 남을 특별한 문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문화의 마법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처드 교수에게 한류의 부상은 창의성, 열정, 인내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큰 꿈을 꾸는 용기와 비전만 있다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우리 모두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미래를 바라보며 한류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여 사랑과 화합, 문화 교류의 메시지를 전 세계 곳곳에 전파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전 세계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류의 부상은 희망과 회복력, 그리고 인간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 새로운 문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의 마음과 생각을 열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한류의 마법을 받아들이고 한류가 전하는 사랑, 화합, 문화 교류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 더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류 현상을 깊이 파고들면서 한국 문화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풀고 싶은 퍼즐, 풀고 싶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 전반에 녹아있는 전통적 가치와 감성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념과 관습으로 이루어진 테피스트리와 같았고 각 실은 직물의 전체적인 아름다움과 강인함에 기여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 문화가 가족, 공동체, 사회적 조화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서로 연결된 관계의 그물망처럼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속감과 상호 지원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고 이는 한국인들이 서로 그리고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문화에는 교육과 근면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근면과 인내를 통해 성공할 수 있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 문화적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전 세계인이 동경하고 선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교수가 가장 주목한 것은 한국 문화가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던 세상에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신선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다 덕스럽고 원칙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부패, 사회적 불평등, 권력 남용과 같은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방식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재미와 생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다루어 시청자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회에 거울을 들이대고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한국 예능은 친절, 배려, 자기 희생이라는 미덕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구현한 인물들은 종종 롤모델로 여겨져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자아가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오락으로 위장한 도덕교육과도 같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특히 한국 문화가 전통과 현대의 감성을 모두 어필하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효와 우서른에 대한 존경,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등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열정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놀랍도록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독특한 조화는 마치 성공의 비결 같은 것이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한국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것 같았고 모두가 이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회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 예능이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낯선 땅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동족을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한편 북미와 유럽처럼 보다 현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 문화가 공동체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에 끌렸습니다. 파편화되고 단절된 느낌의 세계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보다 응집력 있고 조화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신선한 공기와도 같았고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특히 한국 문화가 서양 엔터테인먼트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과도한 폭력, 성적인 내용, 도덕적 모호함 등의 함정을 피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나 선정적인 콘텐츠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대신 한국 예능은 등장인물의 정서적, 심리적 깊이에 집중하여 그들의 희망, 꿈, 고군분투를 진정성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탐구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일부가 투영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정서적 공감을 강조하는 것은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적 신념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와도 같았습니다. 마치 한국이 인간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 더 공감하고 연결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계속 탐구하면서 미래에 대한 설렘과 희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류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문화 간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키는지 보았습니다. 한류는 언어, 지리,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유된 이야기와 경험의 힘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가 어떻게 진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핵심 가치와 정체성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가 주변 세상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 교수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은 스토리텔링과 인간 정신의 변치 않는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욕망과 열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우리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종종 분열과 갈등을 느끼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화합과 이해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마법을 받아들이고 전통과 혁신의 독특한 조화를 통해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는 더 자비롭고 서로 연결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 앉아 유물과 유품에 둘러싸인 채 한국 문화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 감사와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끝없는 영감과 통찰의 원천이자 계속 주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도 일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은 스토리텔링의 힘, 인간 정신의 회복력,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의 변치 않는 아름다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다르게 보일지라도 기본적인 욕망과 열망은 모두 같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의 마음과 생각을 열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더욱 자비롭고 서로 연결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차드 교수는 한류의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며 한국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며 앞날을 엿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한류가 더 큰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며 한국이 미래의 도전과 기회를 지혜롭고 우아하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리차드 교수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 문화 트렌드와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서고자 하는 추진력 같은 것이죠. 그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며 관객에게 더욱 몰입감 있고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리차드 교수는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점점 더 획일화되고 상업화되는 세계 속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목소리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시청자의 취향과 선호도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한국의 역사, 전통, 사회적 이슈에 뿌리를 둔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진정성과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깊은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심어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이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았고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열정이 한국인들이 국내외에서 자국의 아티스트와 창작자들을 지지하고 축하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았습니다. 마치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응원단이 문화 홍보대사의 성공을 응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교수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커지려면 창작자와 지지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참여하려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의지도 필요했습니다. 이는 K-팝과 K-드라마에 대한 표면적인 매력을 넘어 한국 사회를 형성한 풍부한 역사, 전통, 사회적 이슈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양파를 벗길 때마다 새로운 통찰과 관점이 드러났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심지어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등 이러한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쌍방향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화 간 이해와 협력의 다리를 놓는 데 있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종교, 이념으로 분열된 세계에서는 공통점과 공유 가치를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공동체, 연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가 이러한 점에서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가치를 모델링하고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더욱 연결되고 조화로운 지구촌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리처드 교수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 확대에 도전과 함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힘이 커지면서 상업화, 도용, 착취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그는 이미 일부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아티스트에 대한 대우와 창의성과 진정성보다 수익에 집중하는 행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공이 때때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경고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교수는 한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의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이 업계의 압력에 맞서 투명성, 공정성, 창작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가 핵심 가치와 정체성에 충실하면서도
전 세계의 새로운 목소리와 관점을 받아들이며 계속 진화하고 적응해 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 땅을 가로질러 흐르면서 새로운 흐름과 색채를 받아들이면서도 항상 그 근원에 충실했던 강물과 같았습니다. 리차드 교수는 사무실에 앉아 한류의 놀라운 여정을 기록한 책과 기사, 유물들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과 창의성, 열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고유한 목소리와 관점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의 미래는 희망과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더욱 연결되고 조화로운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문화의 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의 일부가 되어 한국 문화의 마법에서 배우고 영감을 얻어 모두를 위해 더 밝고 더 자비롭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는 우리 모두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리차드 교수는 창밖으로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1세기 이후를 좌우할 문화 르네상스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한국 문화가 자신에게 준 놀라운 선물과 그 마법을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항상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의 미래는 희망과 회복력, 인간 정신의 끈질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의 놀라운 창의성, 열정, 헌신, 그리고 모든 경계와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 연민, 이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가 세계의 미래를 만들고 모두를 위해 더욱 정의롭고 공평하며 아름다운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행동 촉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한국 문화의 마법을 받아들여 모두를 위해 더 밝고 더 연결되고 더 조화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자비롭고 더 창의적이며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